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7일 저녁 11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 하는 주장을 하는 태극기 부대도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아야 할 보수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이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다. 보수 세력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재판인데 하루 10시간씩 하는, 그것도 일주일에 나흘씩 하는 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부당한 재판에 친박계든지 비박계든지 누가 가봤느냐. 과연 이게 보수주의냐 라고 의리 없음을 비판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어권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법학자를 빼고 법조인 출신만 16명인데 누구 한 사람 법원 앞에서 거적대기 깔고 이상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 있느냐. 삭발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당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과에 대해 당내 토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결국 시간이 문제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박근혜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거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전원책, 김병준 두 사람 다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박근혜 탄핵 문제를 놓고 역사적 정리를 하는 당내의 끝장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살려면은 이명박 박근혜를 역사 속에서 살려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대한민국 70년의 주도 세력인 문명 건설 세력인 우파 보수 반공 자유 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한다.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에 대한 정치 보복적 수사 재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엄정하게 비판하고 긍정함으로써 그 9년의 시간을 한국 역사 속에서 지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짜게 봐도 07과삼은 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반대한민국적 정책에 비교하면은 두 사람의 공적이 오히려 돋보인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사실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라고 한 다음에 우선 사죄해야 될 일이 세 개가 있다. 하나는 친박 세력이 주도한 2016년 4월 국회의원 공천이 잘못되었다. 이게 당을 분열시키는 시초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죄해야 한다. 두 번째, 탄핵파로 돌변한 비박계가 좌파와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선 것은 역사적인 과오다. 이것 또한 사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지금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출당시킨 것, 이거 잘못되었다. 이 세 점을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해서 그치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항의하고 공정한 재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김정은, 문재인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체제를 지켜냄으로써 과오를 용서받겠다는 자세로서 싸워야 한다. 거리로 나와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이게 저의 주장이었는데, 우연인지 뭐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문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을 바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이틀이면 이틀, 일주일이면 이틀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누구 몰아낸다 하는 인적 청산 차원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여유도 없어요. 그것을 전제로 하면은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대표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글을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시 의원이 아니었지만 나를 포함해 모두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일신의 안위보다는 선당 후사, 당을 앞세우고 자기를 뒤로 물린다는 이야기죠. 선당 후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죽하면 당원도 아닌 분들이 당에 들어와 혁신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미 그 당은 자정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 자리 보존보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 문 정권에 대항할 때입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마음을 비운 사람 같아요. 내 자리보다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문 정권에 대항할 때다. 그렇다면 박근혜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박근혜 문제를 덮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보수의 영구적 분열을 가져옵니다. 보수 세력의 절대 다수는 박정희, 유경수, 박정희 지지자들입니다. 박정희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 박정희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고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당에서 박근혜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수를 떠나버린 박정희 지지자를 우선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를 자유한국당이 부정하면은, 이명박 박근혜를 자유한국당이 덮자든지 잊어버리다든지 하면은 반대한민국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 잘한 게 많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켜냈습니다. 적어도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켜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문제는 그 크게 잘한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불의의 시대다, 적폐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역사를 파괴함으로써 그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을 말살하려고 하는 조지 오웰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런 거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과거, 역사죠. 역사 해석의 주도권을 잡은 자가 권력을 유지하고 미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깨기 위해서는
역사 논쟁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은 반대한민국주로 서진 교과서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큰 공적입니다. 여기 앞장섰던 사람 중 한 분이 김무성 씨 아닙니까? 김무성 의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개혁된 교과서를 폐지한 거, 이것은 반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를 살려내고, 그렇다면 이승만으로부터 이어지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자유한국당이 끌어안아야 합니다. 영광과 오욕까지도 같이 끌어안아야 합니다. 청탁을 같이 들여 마셔야 합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런 역사 없습니다. 역사는 다 영욕의 역사인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을 살려내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고 역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김병준, 홍준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참석시키고 나서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보고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당명대로 자유와 한국을 지켜내겠다 하는 보고가 있다면은 떠났던 박정희 지지 세력이든지 정통 보수 세력이 자유한국당 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20% 이상의 지지율이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 박근혜도 지켜내고 역사도 지켜내고 문재인 김정은 합작의 이 대한민국 해체 작업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낼 힘을 역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